안녕하십니까. 위험한 경매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령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아신역 아세아 신학대학역이죠. 그 인근에 지목이 임야입니다. 주택이 이제 신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물건을 경매에 입찰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유가 뭐냐면 불법 행위로 인해서요. 경제적 가치는 좋은데 상당히 수익률도 높고 입지가 좋습니다. 단 불법 행위가 허가의 조건대로 건축이 안 돼가지고 원상회복을 바란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가지고도 어떤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보시면 임야죠. 137평이에요. 임야고 감정가가 한 2억인데 지금 49%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입찰을 이제 고려했습니다만 포기했던 사유가 이제 하나하나 그 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명이 응찰을 했어요. 그러면 2월 27일 날 1억 2천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또 이제 기한 후에 납부를 했네요.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 차원이니까요. 우리 간접 경험이잖아요. 직접 경험만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물건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구나. 이 물건은 이렇게 해결해서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갖다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야 137평이고요. 이게 보니까 평당 가격 조사해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 지금 시세도 그렇고요. 감정평가도 이 정도 했습니다. 양평군 옥천면 아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양평 IC가 있고요. 여기 이제 양평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여기 아신역이 있어요. 여기 아신역. 그게 이제 아세아 신학대학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토지예요. 앞에는 이제 남한강의 바다다 보니까 입지는 주변의 입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입지가요. 그런데 이제 포기했던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동양평 IC에서 이제 제2 애각순환고속도로도요 연결되고요. 또 여기서 동양평 IC에서 이제 중부 내륙도 탈 수 있고 입지는 교통의 입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수요 경제적 수요는 좋았다. 그런데 입찰을 안 했던 이유가 있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세아 신학역이죠. 중앙선에 해당되고요. 해당 토지입니다. 지금 1층에 이제 골조를 지금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철도 부지예요. 여기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불법행위라는 것은 타인 토지를 침범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거를 건물을 지었다가 건축 허가가 취소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부지이기 때문에 철도 부지에 동의를 받지 않고 여기에 이제 무단 침범돼가지고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전 때문에 제가 불법행위 때문에 입찰을 거랬던 것이죠. 지금 다른 조건은 다 좋습니다. 여기 아신역에서 350m 정도밖에 안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거리는 얼마 멀지가 않습니다. 이제 해당 토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토지 보시면은 여기 137평이고요. 면적이 이 도로인데 여기서 이제 도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토지를 갖다가 지금 137평이 이제 도로불까지 포함해서 이제 건축 부지입니다. 137평이요. 여기 폭이 28평, 여기서 여기까지가 28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m 정도 되고요. 여기 폭은 한 5m 정도가 되고요. 이게 약 한 30평정이니까 약 107평 정도가 건축 부지죠. 건축 부지. 그리고 요 보이죠? 이게 4.5평인데 이게 전이에요. 이게 이제 두 필지 했는데 요거는 제하고 요거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취득하더라도 이 토지는 별도로 또 매입을 해야 되겠죠. 매입 비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경의 중앙성이잖아요. 국유지고 이쪽에는 사유지고.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진입도로는 확보했죠. 확보했는데, 지하를 이제 주차장으로 하고 3층에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허가를 냈는데, 그 허가의 내용대로 하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건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이제 필요티를 1층을 필요티를 4층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허가 내용대로 안 돼가지고 허가가 취소된 경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이게 법상으로요. 양평구 나신역 지적도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도로예요. 도로. 여기가 이제 전원주택들이 많죠. 이 해당 토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도로 하고 379-3이고 요 투필지예요. 2013년 2월 3일 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경매 나온 거 보면 요거는 제외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사시더라도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죠. 이분한테 이제 또 높은 가격으로 또 요구를 하게 되면 또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유자 미상인데 토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토지자 미상인데 이 땅이 토지가 원래 경계 면적보다 안쪽으로 좀 많이 나와 있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타입 토지 침범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2013년도에 투필지예요. 전부 다. 저기는 이제 국유지, 이렇게 국유지고 철도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해요. 보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양평 옥천면에 참고 보시면 본건치당의 건축허가 내용이 있죠. 2013년 3월 20일경에 이제 건축주는 누구누구게 돼 있고 허가 번호, 허가도 돼 있죠. 건축허가 사항도 나와 있고 379-3, 375-1 두필지 여기 전이고요. 여기는 이제 임야죠. 두필지상의 건축 단독주택 다각으로 건축이 하다가 중단됐다. 건축 면적은 53평. 각 층의 바닥 면적이죠. 53평이고 연면적은 다 더한 거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게 이제 연면적이니까 여기 그림으로 그려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3층이잖아요. 그래서 53이고 이게 연면적이 136이니까 한 개 층에 53, 53에서 연면적은 136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2층, 3층 이게 요거 5개 원룸 10평 기준에 했을 때 5개 130이니까 여기는 3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75-1번은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추정되는데 구조물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됐다고 했고요. 건축허가는 2013년 5월에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토목공사 중에 남측에 인접한 철도용지에 접촉된 것으로 단문된다. 그러니까 타인 토지에 침범해서 허가 목적도로 안 되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된 지금 이 건축 중에 중단된 토지예요. 수익률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옆에 이거 보시죠. 이게 여기도 지금 다가구 주택인데 지금 여기 원룸에 천에 한 50만 원씩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원룸이 총 13개 정도 보고요. 천에 한 45만 원 받으면 보증금 1억 3천에 월 585만 원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3층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1층이 53.65, 2층 53.65, 3층은 30평 하게 되면 연면적 136.2128이 나와요. 이게 필로트로 했을 때. 그래서 1층은 필로트로 하고요. 본래 원 설계 도면이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요. 정화조 시설하고 보시면 지하 근데 본래 상태는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3층까지만 올리겠다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인위적으로 지하를 성토해 가지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서 층수를 증가해 가지고 이게 또 타인 토지의 침범까지 해 가지고 허가 취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거를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받냐면 10평씩으로 5개 하고 여기도 10평씩에서 5개, 10개잖아요. 여기는 이제 30평이니까 이게 10평, 3개에서 15개, 13개죠. 13개. 13개를 보고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토지 매입비는 2억 원. 지금 현재 한 2억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 건축비는 평당 400에서 136평 하니까 5억 5천 되고요. 총 투입비용은 8억, 연수익이
585만 원이잖아요. 12하면 6,540만 원 나와요. 수익률은 실투자분의 수익률이니까 8억이었어요. 8억에서 여기 입찰, 여기에 이제 보증금 있을 거 아니에요. 원룸 13개 1,000만 원씩 잡으면 1억 3천이 되죠. 그 1억 3천 빼면 7억이 돼요. 7억분에 6,540만 원 하게 되면 수익률이 약 10.7%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본 바로는 여기에 다 원룸이요 전부 다 풀로 찼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신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입주를 하면서 주시고, 주변들은 다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13개 정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나오니까 요즘에 10% 수익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상가에. 그래서 입지면에 경제적 가치는 좋은데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취소돼서요. 이거를 원상회복해 가지고 다시 타인 토지 침범 됐잖아요. 철도부지. 그거를 이제 침범하지 않고 다시 설계를 하게 된다면 이거 원상회복 하는데 약 한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안 나와요. 이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수익률을 좀 조정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이 입찰을 해서 지금 낙찰을 받으셨네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요 토지예요. 여기 토지인데 이분이 이 정도의 지금 타인 토지가 침범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 낙찰 받는다면 두 필지인데 한 필지 있잖아요. 전 4.5평 이것도 구입해야 되고 이것도 또 철거해야 되니까 다 이거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원상회복을 해서 허가 요건대로 하려면 지하 주차장을 하고 여기 1층, 2층 이렇게 3층으로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앞에가 이제 또 이제 강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입지라든가 어떤 경제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 단 불법 행위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에 다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다시 또 개발행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어서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이 지금 또 임야로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분이 또 마음 먹도록 많은 돈을 불러버리면 이것도 골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건축 계획가 이만큼 잘라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더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 4.5평이 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익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포기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적도 상하고 또 인허가권자들 상담을 통해서 현장에 전화를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또 토목설계 사무소도 가서 건축허가 사무소나 다 가셔가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은 어떤 보관이 있겠죠. 저보다 더 좋은 어떤 해안을 갖고 계신다면 또 이분이라고 관계된 이해관계자라면 이분은 또 사서 요것만 이제 다시 다 원상해 보겠어. 남는 면적 가지고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제3자가 이거 입찰했을 때는 지금 현재 채무자하고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 부분 또 전 부분 매입을 해야 되고 이것도 원상회복해서 하려고 하면은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입찰을 중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돼요. 주변들이 상당히 향이 남향으로 배치가 돼서요. 여기는 이제 계단실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지었고요. 3층으로 여기가 이제 피로티가 되고 4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본래는 여기가 이제 1층이 돼야 되겠는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1층, 2층, 3층을 이렇게 설계를 기본 설계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분이 이걸 갖다가 성토로 해가지고 1층을 여기다 이제 필로티로 해가지고 하나 더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층수 증가잖아요. 이런 사유. 그 다음에 타인 토지 또 침범으로 해서 현재 이렇게 허가가 취소돼서 어려움이 지금 있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해당 물건도 보시기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입찰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이해관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한 조건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관계된 사람들은. 그러나 제3자 입찰 들어갈 때는 아까 그 전도 또 매입을 해야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익률이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거.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얽매이면 안 되니까 이걸 포기하고 더 나은 물건을 완벽하면서도 수익이 나는 물건을 서치해서 입찰하는 것이 어떤 경매이지 그냥 하나 잡고 여기서 꺽을 걸면서 몇 년씩 이렇게 시간을 활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이제 임장을 해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모가 되겠지만은 미련 없이 버릴 건 또 버려야 된다라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보시고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